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지금 6월 지방선거로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 경기도, 그 중에서도 성남시인데요. 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텃밭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치열한 경선전 그리고 또 본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전 국회의원, 4선 의원 하신 신상진 예비후보를 모시고 대장동 문제 그리고 선거 현안 등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중앙정계에서 약간 떠나 계셔서 저희가 잘 못 뵀는데. 벌써 잊으셨군요. 참 예전에는 네. 국회에서 자주 뵙고 또 현안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오랜만에 오늘 또 네. 이 정치 현안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이거 우리 의원님께서는 성남 토박이시고 성남에서 또 네. 정치를 4선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사실은 성남이 뭐 분당도 있지만 네. 사실 구시가지 성남은 사실 상당히 또 지금 민주당세가 강한 곳 아닙니까? 네, 예. 야, 그곳에서 4선 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비결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경선 때 우리 네. 윤석열 후보께서 네. 저하고 이제 한번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네. 저보고 첫 마디가 네. 신 의원님 그 어려운 데서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을 아십니까? 네. 그랬죠. 그랬더니 90년대 평검사로 성남지청에. 성남지청에 근무를 그렇군요. 하셨대요. 맞아, 그래가지고 네. 그 동네 분위기를 잘한다고. 아. 근데 저희 동네가 그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 자료를 보면 네. 서울, 경기, 인천 네. 그 수도권 네. 거기서 국회의원 선거구별 그 득표율이 대선 후보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렇죠. 보니까 저희 중원구 성남시 중원구가 네. 우리 보수 쪽 네. 대선 후보가 제일 꼴찌. 제일 바닥 꼴찌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4번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은 어렵긴 하지만 뭐 네. 해도 뭐 열심히 하면 되는 데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불가능해요. 저 말고는. 제가 유일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거를 아시고 어떻게 거기서 4번 했다고 그렇게 그렇게 하시니까 그 우리 지역을 아시냐 제가 여쭤봤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성남 지역에서 사실 젊으셨을 때부터 지역운동, 시민운동 네.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이재명 전 지사도 그랬지만 뭐 일각에서는 우상진, 좌재명 뭐 이런 식이 할 정도로 두 분이 뭐 거기서 뿌리를 깊이 내리셨는데 네. 어떤 활동을 좀 해오셨었습니까 그동안에? 예, 저는 1984년도에 네. 이제 서울의대 다니다가 네. 제적이 됐어요. 네. 그 학생운동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남에 그 제가 사당동이라는 곳에서 네. 그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낮에 공장 다니다가 네. 밤에 배우러 오는 그런 아이들이 70년대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 이제 이제 친구 선배들하고 같이 야학교사를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어린 17살 먹은 남자 어린 노동자가 네. 공사장에서 죽는 걸 보고 제가 저는 의대 가서 의사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네. 살 수 있겠지만 네. 저 어린 17살 먹은 어린 소년 노동자가 네. 참 어떻게 저렇게 꽃도 못 피고 죽냐. 네. 거기에 제가 충격받아서 제가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죠. 근데 감옥 살고 나오니까 네. 성남에 또 다른 여학생 하나가 네. 저를 성남으로 가자고 그 성남에 발을 들여놓은 게 1984년 이제 3월 달. 네. 그래서 거기 자취생활하면서 지하방 뭐 참 험난하게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거기 공장도 다녀보고 네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15년 만에 졸업을 했죠. 15년 만에요? 그러니까 8년 만에 복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의사가 돼가지고 네. 성남 상대원 전에 이재명 후보 때 와서 뭐 눈물 짜고 그랬던 데 있죠. 상대원 시장. 네. 거기서 이제 저도 병원을 10년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역 활동 하시다가 이제 그러다 92년도에 YMCA 이제 이사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그 변호사를 92년도 처음 만났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사회운동 또 시민운동의 뜻을 맞춰서 했죠. 하다가 30년 인연이네요. 어쨌든. 그렇죠. 30년 전부터 알았죠. 딱 30년 됐네요. 네. 근데 이제 2000년에 제가 의학분업 사태 때 의학분업 투쟁의 위원장을 맡고 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면서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변호사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만날 기회가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2004년도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네. 이제 총선에 중원구에 출마하면서 네. 그 사람은 이제 또 한나라당이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네. 또 인간적으로도 과거에 참 친했었지만 90년대 네. 상당히 뭐랄까요? 좀 제가 보는 이 정치 어떤 공정성과 이 어떤 정의, 진정한 내로남불이 아닌 희생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걸 보고 제가 좀 별로 이렇게 친근하게 이제 못 느껴서 이제 정치 길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그냥 2000년 이후에는 네. 거의 못 보고 지역에서 행사 때 그렇게 국회의원과 보고. 뭐 네. 정치인 또 시장 이렇게 해서 행사 때 보는 정도. 근데 어떤 측면이 좀 이해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이분이 뭔가 이건 잘못됐다 느낀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네. 1996년 네. 총선 때 그 전에 네.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선배님 제가 당시 신한국당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아니 저는 그때 이제 운동권이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신한국당으로 출마를 해 말도 안 되지. 예. 그랬더니 그 누가 그래? 그랬더니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그랬대요. 뭐 연수원 동기인지 뭐 하여튼.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아유 절대 안 되지. 제가 딱 잘랐어요. 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지켜줬죠. 네. 그리고 이제 98년경으로 기억하는데 네. 분당의 그 파크뷰 그 아파트 네. 거기에 이제 특혜 용도 변경을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당시 민주당 김병량 성남시장이 네. 그 용도 변경을 맞아요. 특혜를 줬다고 그래서 난리였죠, 그때 난리 났죠. 네. 근데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은 변호사는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김명량 시장과 이제 싸웠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성남 구시가지에 이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 고도 제한 때문에 성남에 뭐 3, 4층 연립주택을 노후화돼서 다시 질래도 3, 4층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집을 질 수가 없고 아주 그 주택이 굉장히 안전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도 제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하자. 그때는 이제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하지 말자. 그런 김명현 시장이 나중에 그걸 자기 선거에 또 써먹을 것이다. 자기의 공으로.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고 싸움만 하자.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싸움은 싸움대로 하되 우리가 또 고도 제한 해제 운동을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해주자. 그래서 우리 성남 시민 모임이라고 당시에 좀 운동권 시민단체였는데 거기서 토론을 해서 집행위원회에서 고도 제한 운동을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하자라고 결론을 다수가 냈어요. 저는 이제 고도 제한 운동을 해서 이제 완화 운동의 성과를 냈는데 이재명 변호사 거기는 안 하고 이제 파크뷰 싸움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변호사는 싸움은 잘하는데 이 시민이 진짜 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데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구나 아니구나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정치적 또 그런 인간적 매력은 좀 이렇게 좀 가까웠었지만 그런 걸 느끼면서 좀 이렇게 가깝게 좀 잘 안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난 대선 때 이 가장 큰 논란이자 쟁점이 대장동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장동 수사가 정말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특히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3명이 연달아 목숨을 끊거나 갑자기 의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밝혀지질 않았는데 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이 의혹의 핵심 이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장동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민간 사업자가 3억 5천을 들여서 8천억이 넘는 엄청난 당군의 최대의 수익을 낸 이런 특혜 사건이죠. 그럼 그런 그 사업을 누가 그런 걸 기획을 했느냐? 그게 몸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재명 성남 전 시장이 대선 때도 얘기했듯이 설계자는 나다. 내가 설계했다. 그럼 몸통이잖아요. 설계를 했으면. 근데 아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저는 발언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최대의 5,500억이라는 성남시의 수익을 자기가 가져왔다.
네. 라는 거에 집착을 해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네. 설계를 내가 했다.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자랑했죠. 근데 결국은 그 이면에 네.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의 그렇죠. 최대 수익을 내준 걸 설계했다는 자백을 한 식이 됐는데 그렇죠. 그 김만배 화천대유 그 오너가 그랬잖아요. 네. 예,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면 나도 배임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임죄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김만배가. 네. 그러면 이재명도 결국은 배임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네. 던져준 건데 네. 지금 이제 그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배임죄죠. 시장에 네. 이제 배임. 근데 그것이 결국은 검찰에서 이제 그 김만배나 또 뭐 유동규 네. 이런 선까지 이제 조사를 했지만 네. 실제 몸통이 설계를 왜 했냐, 어떻게 했냐, 네. 그 설계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전 시장의 책임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검찰이 대선 핑계로 또 친 문재인 정권의 정말 충견의 네. 그런 검찰이 다 덮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남시장의 최측근은 성남 사람들은 압니다. 정진상이라고. 네네. 근데 정진상 씨의 그 유동규는 그 아래고. 그렇죠. 그 아래죠 또. 근데 정진상 씨는 성남시 차원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숨은 실세라고 굉장히 그러대요. 숨은 실세죠. 네. 저도 국회의원도 하고 그 지역에서도 낙선해가지고 원외위원장도 네. 해봤지만 정진상 씨 이름은 잘 들어보지를 못했었어요. 네. 본 적이 없어요. 한 지역 사회에서. 그 유동규 씨도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름은 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럼 결국은 핵심은 정진상 씨를 조사해야 되는데 네. 대선 때 뭐 오라고 소환했더니 안 오고 해도 뭐 한 번 불러다가 서면으로 했다는 어쩌나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 국민의 관심사 특혜비리 사건이 아직까지도 수면 아래 있어서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아마 벌써 뭐 김호수 검찰총장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다른 소리 하잖아요. 네, 네. 이제 아마 곧 이것은 네. 그 검찰에서 밝히려고 하니까 밝힐 것 같으니까 네. 검수완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그렇죠. 검찰 존재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세계사에 참 기록에 남을 일인데 그러니까요. 참 한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기가 다 설계했다고 해놓고 막상 배임의 책임이 올 것 같으니까 이 비리 설계는 자기가 한 게 아니다. 특혜 구조는 설계한 게 자기가 아니고 그건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를 잘 이제 아는데요. 네. 참 그 어머니, 누나, 여동생 다 제가 주치했었어요 상대원에서. 그렇군요. 그 이재선 돌아가신 네. 그 형수 욕설. 네. 그 이재선 회계사와 이재명 변호사 둘이 네. 7남매 중에서 이제 그래도 전문직으로 그렇죠. 생활이 네, 잘 났는데 됐죠. 그 다른 형제들은 아주 생활이 공공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집안까지도 저는 정서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그 전 후보가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네. 뭘 하나에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그 주변을 잘 못 봐요. 네. 시야가 좁죠. 네. 그렇지만 아주 깊이 이 파고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대장동 그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전 시장의 그 대응을 보면 네. 이제 자기가 자랑하려고 네. 내가 설계했다 그랬는데 한쪽에 이걸 들여다보다가 이쪽을 놓친 거죠. 그렇죠. 특혜 준 이 배임으로 걸리는. 그렇죠. 치적은 내가 한 거고 비리는 아니 한 그러니까 거고. 스스로의 네. 사고의 모순이 네.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면 이 정진상 씨나 다른 분들 얘기가 막 나오는데 지금 뭐 정진상, 김만배, 유동규 이런 분들이 무슨 도원결의를 했다, 뭐 의형제다, 뭐 형님 동생 했다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까지 가까운 측근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는 건 말이 되나요? 보고도 안 받았다? 그거는 뭐 국민들이 아마 대개 네.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요. 네. 검찰만 모르고 있는지 밝히지를 않고 있는데 결국은 다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동네 네. 시의원, 동네 관변단체 네. 뭐 간부들이나 네. 이 동네 정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네.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모른다는 게 또 그 김문기 씨도 돌아가신 자살한 네.
그분도 해외 가서 골프 치고 열흘을 호주를 갔다 왔는데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이라. 그 아들이 그걸 또 화가 나가지고 네. 그 돌아가신 고인 네. 김웅기 씨 아들까지도 정말 이럴 수 있냐 가족들이. 그러니까요. 노모가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 변호사가 그 얼마나 또 머리가 샤프해요. 네. 기억력도 좋고.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숫자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요.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일했던 핵심인 네. 자기 최대 치적의 사업을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죽어도 나는 모르는 저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소에 네.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 네. 시장까지는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근데 이제 도지사 뭐 보니까 대선 꿈을 키우더라고요. 네. 저는 아마 이재명 당시 변호사 성남시장 저 사람은 네. 아마 큰 정치판에 가면 자기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또한 스스로의 어떤 그 이 사고의 네. 모순 네.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충돌이 되면서 국민이 큰 선거판에서는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네. 중앙에 모든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큰 전쟁인데 네. 그랬을 때 참 내 인간적으로 한때 친했던 네. 이재명 후보가 참 잘못하면 패가 망신하겠구나. 아, 네. 그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좀 네. 적당히 정치적 욕심을 적당히 해서 네. 좀 이웃에게 좋은 일 좀 하고 옛날 90년대 시민단체 할 때는 그래도 정의감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뭐 백궁정자 지역 싸우고 네. 하여튼 뭐 싸울 때 아주 그냥 온몸을 던져서 네, 싸우는 그렇죠. 스타일이라 네. 상당히 그 성남에서도 좋게 평가들 또 하는 사람 네.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더 큰 정치로 가면서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발목 잡히고 아하. 스스로가 모순이 드러나고 네. 좀 앞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개발하면서 그 공익 환수했다 했는데 사실은 공원이나 도로나 터널이나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 공익 환수했다고 얘기하고 또 임대 아파트 뭐 이런 걸로 다 하겠다고 했는데 임대 아파트는 대폭 줄여가지고 그 임대 아파트 줄인 이득이 다 개발업자한테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부풀린 거 아닌가요? 모든 자기의 치적을? 그렇죠. 거기 뭐 정진상 씨도 거기 산다 그러고 그거 다 거기 살아요. 또 아주 최측근인 또 김현지 씨도 네. 산다 그러고 아주 동네 누구누구 산다는 게 그거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이재명 사람들한테 주변 분들은 다 분양받았어요. 이제 화천대유에도 그 민간 사업자에게는 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양을 많이 해서 큰 네. 수익을 줬고 또 이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는 네. 성남 도계공의 네. 그 고인이 된 뭐 김문기 씨나 이런 사람들의 올렸는데. 예, 그리고 그냥 다 묵살되고 예, 그렇죠. 묵살되고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단순 설계가 아니라 이것은 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네. 집요하게 했던 네. 예, 그런 절차나 과정도 무시하고 그래서 임대 아파트뿐 아니라 그 초과이익 환수를 배제한 네. 뭐 철저하게 그건 배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서 5,500억을 저 성남시에 이득을 안겨줬다는 터널 공사 당연히 아니 개발하면서 그렇죠. 그 대장동이 이제 저희 지역국은 멉니다. 그 네. 분당 지역인데 그 산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쪽에 접근하려면 터널 터널을 아니면 안 돼요. 뚫으면 못 가죠. 산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산길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네. 그 터널을 내준 게 그 네. 공사비가 그게 1,700억인가 네. 제가 뭐는데 그게 무슨 그게 시 수익입니까?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그리고 참 국민을 이재명 이제 전 후보를 보면 참 시민단체 할 때는 참 시민이 소중하다. 네. 그리고 성남시에서 당시에 오성수 시장, 김병량 시장 네. 재임 시절에 정보 공개를 요청을 시민단체 많이 하죠. 아, 네네. 그걸 안 하면 그거 가지고 또 되게 싸워요. 네네. 근데 이재명 시장 재임 기간에 우리 네. 그 당시 이제 우리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네. 시의원들을 통해서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 아, 네. 또 수임 현황을 좀 받아보자. 해도 그런 고문 변호사 명단조차를 내놓질 않았었어요. 아, 본인은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 안 했군요. 그거 무슨 비밀이라고. 아,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낙연 후보와 네. 이제 이재명 네. 후보 간에 경선을 하는 과정에 이낙연 후보 쪽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 네. 그런 쪽에서 어떤 루트로 통해서인지 그 정보들이 많이 성남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저도 하나 흘러서 받은 게 네. 성남시 고문 변호사 명단이에요. 아,
그게 좀 그 이제 나왔었죠.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제 그분들 중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있었죠. 이제 성남시 성남시 고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로 딱 있어요. 네. 그 수임도 한 2건 해가지고 네. 합의 7천만 원 정도 됐고, 그 제가 그거를 조선일보에 제공했어요. 그랬군요. 그렇게 그래서 나오군요. 조선일보에 네. 김호수 검찰총장 그래서 성남시에 압수수색도 안 하고 네. 대정동 터지고 성남시 시청 압수수색도 한 달 그렇죠. 정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또 시장실을 해야 되는데 시장실은 더 늦게 하고 놔두고 다 막 이제 이런 그랬었죠. 것들이 결국 검찰총장이 이제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요번에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그렇군요. 우리 야당이 그 성남시에서 야당이 수많이 요청했지만 꽝꽝 묶어놓고 안 주던 아무 걸. 자료도 안 줬던 이재명 당시 시장 체제였어요. 그랬군요. 그런 야. 사람이 어떻게 시민운동, 정보공개운동 이런 걸 했다는 것은 그러네요.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와중에 나온 이제 의혹이 이제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 결국 그 많은 소송의 소송 비용을 어떻게 됐냐. 결국 그런 변호사들을 쓰고 나서 성남시 비용으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수임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알다시피 그 권순일 대법관이 네. 이재명 후보가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네. 거기서 TV 토론에서 이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네. 그 허위사실 유포에 그렇죠. 대한 네. 것이 고발이 돼서 네. 대법에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법에서 권순일 대법관의 로비를 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세상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돈이 많이 들겠죠.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50억 줬다면 네. 그런 자기 어떤 정치적 생사가 달린 문제에 네. 거기에 뭐 로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 밝혀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대법에 감히 거기에 로비를 해서 자기의 형량을 낮추고 할 수 있는 네. 이런 세상인 거 저도 재판도 많이 받아봤지만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죠. 지금 의혹이 김만배 씨가 아무리 법조 출입 기자지만 대법관을 8번이나 만나고 그것도 무슨 이발소에 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대법관이 퇴임하고 나서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화천대 이후에 고문으로 가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성남시장이 만약에 선거에서 이번에 이제 되면요, 저는 검찰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서 이재명 그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 네. 그건 또 정치 보복이다. 네. 이렇게 한번 들고 나오면서 그렇겠죠. 그 그렇게 민주당과 생각하면 좌파들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성남시에서 네. 시장이 저희 쪽에서 제가 돼가지고 네. 그러면 그 행정적인 그걸 다 밝혀내는 게 저는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잖아요. 정보 행정부라는 공개네요. 게 행정 정보 공개네요. 정보 다 밝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남시장 선거는 이번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걸 하려면 제가 사선 국회의원이 왜 성남시장에 나오겠어요. 네, 도의사 나오라고 그러고 또 우리 네. 윤석열 새 정부 저희 당에서 집권했으니 네. 또 어떻게 하면 또 장관도 될 수도 있고 아. 또 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의 네.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또 2년 후면 총선이 돼요. 네, 그렇죠. 제가 갈고 닦은 지역에서 총선에서 5선이 되면 국회의장도 될 수 저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신 게 성남시장이 되면 정말 성남과 관련했던 의혹에 대한 비리들을 그렇죠. 다 이제 공개하고 이 검찰에서 하겠다. 수사하기가 굉장히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도 이명박 정부 때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검소완박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는 현재 민주당 모습에서 보면 이걸 검찰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소환이라도 하면은 아마 이거 벌떼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 행정적으로 네. 그러려면 뭐냐면 지금 성남시장 후보들 많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사선하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거긴 다 사방이 다 반대파들이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거기서 사선하면서 네. 구설 하나 제가 네. 나온 게 없잖아요. 네. 저 관리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 자기가 깨끗해야 잘못된 걸 털 수가 있죠. 조국 전 장관 보세요. 네, 그렇죠. 자기가 지저분한 게 많으면서 내로남불이죠. 깨끗하게 하면서 남 잘못된 걸 네. 고치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가 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사회를 바로잡고 정말 이 부정부패를 없애는 거는 네. 스스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가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남시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대장동산 것도 묻힐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새 정부 됐다 그래서 네. 100%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정치적 현안이 돼가지고 네. 굉장한 이거는 새 정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성남시장의 이거는 과제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검수완박 정말 돼버리면 수사도 못하는데 그때야말로 정말 성남시장이 나서서 의혹을 공개하고 그렇죠. 밝히는. 절차, 초과이익 환수 네. 제한이 있었다. 근데 누가 결제해서 없앴냐? 그렇죠. 이거 다 밝힐 수가 있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중요하네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냥 시장이 아니에요. 아 지금은 정말 가장 핫한 시장이 대한민국을 되겠네요. 부정부패 늪으로 계속 빠뜨리고 좌파의 어떤 그런 이 국회 다수석을 믿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그들이 대통령은 뺏겼겠지만 네. 이 나라를 계속 그러한 스탠스로 이끌고 가느냐. 아.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 정말 내로남불이 잘못된 걸 네. 바로잡는 거가 저는 성남시장이 누가 되느냐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 일을 좀 더 해보면 이게 이제 지역의 현안 같지만 사실은 국가적인 비리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성남 FC 의혹이 상당히 커요. 근데 처음엔 저희도 뭐 축구 클럽에 뭐 후원금 몇 억 준 게 뭐 대단한 거냐 생각을 처음 했는데 후원금이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이고 의외로 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했으면 모르는데 그럼 기업들이 왜 줬을까 후원금을 축구 클럽에 보니까 후원금 준 기업들이 건축 인허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파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것이 이제 성남의 그 정자동에 네. 그 두산그룹에서 하는 분당 처음에 설계할 때 네. 병원 부지로 돼 있던 땅이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현재 보면 이 두산그룹 본사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아, 네. 그러려면 병원 부지에서 그 상업용지로 업무 부지로 하려면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해야죠. 그걸 그 파쿠뷰 사건에 김병량 전 시장과 용도 변경했다고 죽기 살기로 싸운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네. 시장이면서 용도 변경을 해줬죠. 엄청난 걸 해준 겁니다. 그걸. 그 그래가지고 두산에서 40억 안팎의 후원금을 성남 FC에서 넣었죠.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뭐 네이버도 이청사 짓는데 또 그걸 또 인허가 잘 그렇죠. 해줘가지고 해줘. 거기서도 그러니까 전부 다 40억 안팎이에요. 아, 비싼 액수로. 비슷하게. 아하. 그래가지고 결국은 165억인가 네. 성남 FC 후원금이 들어갔죠. 그래요. 그래 그것이 사용처가 안 밝혀졌어요. 공개하라고 했는데 거기 또 끝까지 안 주식회사다. 밝혀지고. 성남 FC는 주식회사니까 모른다. 주식회사 자율적이다. 거기서 안 하면 난 못한다. 이제 근데 그거 밝혀야 그랬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작년 대선 과정에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인가요? 후보에게 분당 경찰서가 그 담당하고 있는데 네. 분당 경찰서에서 이재명 후보를 소환했어요. 네. 안 갔죠. 아. 그래서 이걸 서면으로 조사를 했어요. 아. 성남 FC 특혜 비리 사건. 네. 서면 조사해가지고 무혐의를 냈어요. 하하.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정의가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지 없는지를 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제2의 대장동이다 얘기하는 게 그 건물, 그 용도 변경한 그 땅이 몇백억 하던 게 조 단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화천대유잖아요, 사실상. 예, 이것도 제2의 이제 또 다른 화천대유인데 네. 성남에 화천대유가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또 뭐가 있냐면 곳곳에 있어요. 판교 아시죠? 네. 분당구 판교. 네. 판교의 그 판교구청사 원래는 판교가 이제 새로운 구로 네. 독립된 구로 된다는 그런 그렇죠. 설계부터 그런 시작이 얘기가 됐어요 있었었죠. 원래. 네. 그래서 판교구청 부지가 있습니다. 아, 네. 그 부지를 NC소프트에 작년에 은수미 정부 때 매각을 했어요. 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네. 매각을 했는데 8천억에 매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근데 그게 현재 부지가 네. 1조 5천억인가 뭐 그렇대요. 우리 동네 시의원분들 얘기 들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땅 그것을 우리 네.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 국민의힘에 네. 성남시 시의원들이 네. 결사 반대를 했어요. 뭐 시의회에서 싸움하고 막 아, 민간한테 매각 매각하면 못하게. 안 된다. 예, 네. 그러면요. 이거 시민의 재산인데 네. 그 판교의 노른자 위에. 아하. 그때 이제 은수미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뭐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는 특히. 네. 그러니까 이게 화천대유는 성남시에서는 과거에도 네. 현재도 네.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 하긴 백현동 얘기도 있었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러니까 그게 뭐 성남의 정말 화천대유와 대장동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백현동이요. 이건 대장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비리가 네. 응축된 또 중요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백현동의 그 옹벽 아파트 네. 많이 보도가 됐죠. 네. 거기는 원래 식품연구원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전하면서. 그 부지가 자연 녹지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산이에요. 그 산이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허가내 주는 게 국토부하고 성남시하고 몇 번의 공문이 오고 가면서 네. 원래는 임대 아파트 100%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임대 아파트 현재 10%예요. 90% 분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2000년도에 이재명 시장 국회의원 나오고 시장 나올 때 그 최측근이었던 네. 분이 그 시행사에 임원으로 들어가면서 허가가 잘 안 냈던 게 성남시에 다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 10%만 하고 90% 다 분양. 네. 그리고 옹벽 아파트 네. 아파트 짓기가 어려운 데인데 네, 그 그렇죠. R&D 센터 원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50m가 몇십 미. 그래가지고 그 토지 그 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산에 깎고 하니까 안전성.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성남 의제 21이라고 그 이재명 시장이 측근이 했던 네. 거기에서 그 토지를 조사를 해서 그 환경적 문제를 풀어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조사해야 되는데 네. 그 성남은 화천대유뿐 아니라 네. 엄청난 특혜 비리 의혹들이 아. 과거, 현재, 미래 사업에도 지금 기획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이게 뭔가 뭐 부패 고리 사슬 같은 게 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면 성남이 이재명과 그 민주당의 아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뭔가 막 그 관계로 뭔가 막 그 이익 관계로 뭔가 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성남이요. 이재명 시장이 이제 밑바닥 시민운동을 했으니까 네.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민주당 네. 사람들이. 근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 또 이게서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면 네. 그 지지 단체들이 네. 주민단체들이 현수막을 걸어요. 동네에다가. 이재명 욕하지 말라고. 국민의힘 한나라당 똑바로 하라고. 새누리당 똑바로 하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지 동원 부대가 있어가지고 현수막으로 또 여론 또 플레이를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성남이 단순한 이재명 시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조직적으로 네. 시스템적으로 네. 이재명 시장과 민주당의 12년 집권의 그 세력과 네. 카르텔과 그것을 떠받침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협동조합이네 뭐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역 이 시민단체들이 통진당 꽉 세력들이 통진당까지. 쫙 이제 그 바닥에 네. 뭐 카페 뭐 운영 무슨 도서관 운영 뭐 굉장히 많은 주민 속에 뿌리 박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장의 그 과업은 이제 시장이 우리 국힘으로 민주당에서 바뀌는 그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적폐를 스스로 깨끗하게 밝혀야 되고 둘째는 그런 적폐의 아주 바닥까지 있는 부분들을 지피지기해서 알아가지고 그분들의 네. 그 부분들을 다 노출을 잘 시켜줘야 돼요. 아, 그렇죠. 처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해내려면 성남 시민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네. 그런 투명 행정, 네. 민주당 10인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시정에 올인하는 네. 그런 어떤 이 시 집행부, 시장의 헌신적 이제 자세와 성과를 내야 되는 네. 이런 엄중한 성남시입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참, 야, 성남이 알면 할수록 참 오리무중해지고 굉장히. 거기서 대통령이 후보가 집권당에서 나올 정도면 국회의원도 안 해본 네, 후보가 네, 그 성남이 얼마나 네. 저 자신도 네. 2000년도에 성남시 의사회장을 조그맣게 하고 있다가 네. 의약분업 사태나 이 격변기에 네. 의료계가 격변기였어요. 네.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제가 전국 의사회 투쟁위원장이 됐어요. 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나오라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직선제 의사협회장까지 했죠. 네. 그 저는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성남시 한 해 지자체 규모의 네. 거기서 의사회장 했던 사람이
중앙회 회장이 된 거예요. 아, 투쟁회장이 그러니까요. 투쟁회장이 네. 되고. 그래서 저는 성남이 그 남한선성의 길을 받아서 굉장히 그 그러네요. 에너지가 넘치고 네네네. 이런 도시가 아닌가 그러네요. 생각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성남시를 많이 관심 갖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거기서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죠, 우리 그렇죠. 국민이 감시해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랑 관련해서 네. 지난주에 이 감사 결과, 그러니까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이 의혹에 대해 법인카드 감사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감사를 한 건지 봐주기란 건지 내용도 뭔지 모르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봐주기 아니에요? 그 민변 출신의 그 감사란 분이 감사를 도대체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검수완박이라는 참 세계 검찰 역사에 있을 수도 없는 후진국도 안 하는 그런 참 몰상식한 것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자행하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뭔들 못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진영을 위하고 자기 세력과 자기 이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기 비리 덮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리 덮어서 근데 결국 이런 것도 감사를 덮던 검찰에서 덮던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강조하지만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장이 바뀌면 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참 구설수 없고 네. 저 일을 해왔던 제가 한다면 네. 또 과거 운동권도 했고 감옥도 가고 저는 네. 그런 제가 한다면 거기가 가장 이 진실을 밝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다른 거는 네. 아직 우리가 집권만 이 대통령만 당선됐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 검찰이고 뭐 민변이고 네. 감사위원회 네. 일부 모든 부분들이 민주당의 다수 국회가 민주당이 잡고 네,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과연 수사기관 권력기관들이 제대로 일하겠는가. 네. 근데 성남시는 다르죠. 저는 거기 성남시에서 정말 아주 뼈를 묻고 거기서도 또 수배되고 네. 또 거기서 살다가 의사협회 투쟁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그 DJ 정부의 그런 개혁 정책에 대해서 저는 야 이건 이념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네. 실용주의 합리적인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네. 생각해서 했더니 이제 저는 아주 정말 성남시장이 돼서 네. 국가가 권력이 못하는 것까지도 저는 성남시에서 할 수 있다. 해야만 된다. 그렇네요. 그런 사명감으로 제가 사선이지만 네. 기초지자체장에 도전한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전 지사가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자꾸 도는데 혹 이제 지방선거 하면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뭐 인천이나 아니면은 분당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김병욱 분당을의 국회의원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성남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선 의원이 나오는데 제가 네. 성남에 인심 많이 잃고 굉장히 네. 이제 역할을 많이 한 제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이길 카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병욱밖에 없어요. 네. 분당에 득표력이 있고 구시가지에서 민주당 네. 세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구시가지 득표력이 있고 분당의 국힘에 저 경력 같은 게 이제 맡길 수 있는 동네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자리가 비면 김병욱 자리에 이재명 씨는 거기는 요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15%를 이겼어요. 분당 을에서. 15%. 강남 같은 데입니다. 거기는. 네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6월 1일 날 떨어지지 않겠어요? 물론 이쪽에서도 나오면 뭐 안철수 의원을 뭐 내보낸다 센 뭐 사람이 얘기 막 나오겠죠.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그 후보는 전 후보는 손해나고 자기에게 희생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볼 때는 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신한국당 공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네. 물어본다는 거. 네. 그 저로서는 당시 운동권이었던 저로서는 네. 상상할 수 없는 사고죠. 그래서 저는 보면 이제 인천 계양을에 네. 송영길 네.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나가면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왜냐면 전국구 인물이니까 네. 성남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인천으로 갈 수 나오면 있다. 당선돼야지 낙선하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계양은 당선 가능성이 좀 더 있으니까 거기는 민주당 턴파시입니다. 원래 두고 글로 보십시오.
글로 간다. 저는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아마 아, 자기의 텃밭이 성남을 놔두고 인천을 가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네. 중원구에서 네. 또는 수정구에서 네. 보궐이 생기면 네. 당연히 텃밭에 유리한 지역이 오죠. 아, 그렇게 된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은수미 전 시장 관련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뭐 기소도 됐다가 뭐 그것도 또 대법원에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공소장 잘못 썼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고 항소유서 잘못했다. 야, 참 이건 뭐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걸로도 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이재명 시장 때도 논란이 많고 은 시장도 지금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 이제 뭐 은수미 시장이 그 대법에서 파기환송돼서 살아났던 네. 거, 그거는 이제 뭐 그 권순일 대법관 체제 그 이재명 봐주기 네. 로비에서 그냥 끼워넣기로 아마 단순히 또 끼워넣기 아니라 은수미 시장이 그렇게 해서 낙마하면 네. 그때 이제 성남시장 보궐선거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네. 뭐 그때 이제 저도 나오라는 얘기 네, 동네 주민들이 네,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네. 이재명 시장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대선 그렇죠. 준비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끼워넣기는 아니고 아마 네. 공동 작전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뭐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네. 또 이제 자기가 수사받는 것에 대한 경찰의 네.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받고 또 그러니까요. 업자에게 또 시사업을 또 수익을 또 뭐 줬대는 또 그런 의혹으로 이제 네. 또 재판받고 그것도 좀 있고. 너무 이거 그러니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성남시가 참 불행한 것이 네. 민선 1기 오성수 시장 때 네. 또 2기 김병량 시장, 이대엽 시장 세 분이 네. 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시장 퇴임하고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재명 이제 전 시장, 네. 이제 은수미 현 시장 네. 이 두 분들도 지금 뭐 간당간당해요. 참 걱정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저는 성남시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시장들이 네. 보면 성남시가 이 수도권에 가장 핫하고 그렇죠. 강남에 가깝고 요지죠, 대도시고 요지. 예. 개발 많이 하고 네. 인허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누가 해도 저는 사실 국힘에서 네. 누가 시장이 된다 한들 네. 저는 그 유혹과 그 정말 그 어려운 자리를 네. 정말 깨끗하게 해서 좀 야 국민의 힘이 시장하니까 다르다라는 네. 그 시민의 평가와 전국적으로 지켜보는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고서는 네. 우리는 집권하는 명분도 네. 그런 이유도 상실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모처럼 그렇죠. 우리 윤석열 정부가 네. 상식에 기초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네. 그런 것이 성남에 제일 크게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안 된다면 네. 저는 윤석열 새 정부도 네. 결국은 그런 명분과 네. 그런 성과를 네.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큽니다. 성남을 잘못하면. 그렇죠. 그렇죠. 아. 성남의 시장 후보 나오는 분들은 좀 자신을 돌이켜보고 네.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만한 네. 그런 삶과 네. 그런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좀 자신들을 이렇게 잘 봐야 불행한 시장이 되지 않고 불행한 정치에 역정을 밟을 수 있지 않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아주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민주당은 성남시는 사수해야 된다.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뭐 총력전을 펼 태세인데, 근데 지금 뭐 그 여러분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뭐 전 뭐 저 지금 현직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조신 씨를 비해서 몇 명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 다 치우고 그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인 김병욱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내몰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전략공천 설도 나오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막 해서 끝까지 이분들이 성남 사수 나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그 민주당 상임 고문이 네. 굉장히 실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성남에서 네. 이 국민의힘 신상진한테 만약에 시장을 뺏기면 네. 제가 어떻게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이재명 이제 상임 고문은 네. 90년대 저에게 3억짜리 경매를 받아라. 신상진 선배가 돈이 없으니까 아, 예. 금방 10억이 되는 가치다. 경매를 저한테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 저는 야, 은행 재테크에 강한가 보네요. IMF 직후에 네. 그때 집값이 부동산값 떨어졌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은행주공에 28평 전세 살다가 네. 그때 제가 이제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집 사는 거하고 그래서 은행주공을 한 채를 마련했는데 네.
돈이 없는 걸 알아요. 이재명을 네. 친했었으니까. 네. 그걸 하나 받으라고 그래서 네. 아, 그렇게 좋은 거면 당신이 하지 왜 나한테 하라고 아, 그래. 예.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그랬어요. 예. 자기는 많이 했다. 선배님 돈 없어 근데 해주고 싶다. 뜻은 고마우나 네. 그 형제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 네. 형제들 좀 해줘서 조금씩 형편 나아지게 해주지 왜 나한테까지 아, 그걸 주냐. 네. 근데 형제들도 조금씩 해줬대요. 나보고 그걸 꼭 받으래. 네. 꼭 가자고 졸라가지고 경매 물건을 보러 가재. 네. 그래서 분당에 그 이마트 있고 정자동에 KT 있어요. 네, 네. 그 앞에 상가단지 있죠. 네. 거기 건물에 이제 갔더니 한 6, 7층 건물에 제일 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교회가 이제 경매 나와서 문 다 열려 있고 네. 그거래요. 난 경매 3억 주고 3억도 없거니와 네. 3억 주고 10억이 되는 난 그런 사회를 난 원치 않는다. 네. 그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난 적금 들어서 집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정기 적금 네. 이런 관념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고 그날 그냥 저녁에 둘이서 분당에서 술이나 한 잔 먹었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언제쯤이에요? 그게 98년 IMF 직후죠.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이제 많이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한때 그래서 저를 또 선의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뭐 다른 정치적 뜻도 있을지 몰라도 네. 저는 뭐 선의로 네. 제가 그때 그랬으면 저 개인적으로 참 경제적으로 아주 형편이 좋아졌을 텐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재테크에 강하네요 보니까. 재테크. 저는 그거 하나 보고서 네. 사실 저를 뭐 도와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좀 순수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그런 걸 저한테 주려고 했을 정도면 네. 본인은 얼마나 넉넉하게 했겠느냐. 그래서 네. 그런 걸 겪으면서 네. 이제 90년대, 네. 30년 전에 가깝게 10년으로 하긴 했지만 네. 저는 좀 그런 도덕성과 네.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정치인은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봤죠. 그렇군요. 자, 이제 지방선거 이제 뭐 그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달 반 이렇게 남았는데 네. 지난 대선 때 보면 성남에서 불과 75표 차이였어요. 이재명 네. 후보가 75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그렇다면 성남은 지금 판세 불명이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물론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이겼으니까 또 윤 후보를 더 지지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국민들도 있을 텐데 이 성남시장 판도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에 경기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5%를 졌죠. 졌죠. 근데 성남에서는 0.01%를 졌어요. 0.01%.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시장을 8년을 했던 네. 그 지역 성남시에서 네. 그거밖에 못 이긴 거죠. 75표밖에. 경기도에서 5% 이겼는데 그러네요. 자기 텃밭에서 0.01%.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기반을 많이 잃었다. 잃었다. 안 좋은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었고. 네. 근데 제가 있는 성남 중원구 네. 민주당 텃밭에서는 17%나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가. 유정열 네네. 후보가.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아닌 경우에 네. 박근혜 대통령도 10,000표 이상 졌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후보에게 2012년도에. 네네네. 그러니까 한 8% 정도 졌죠. 네. 그 저희 지역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쪽 후보들이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에서 제일 꼴찌를 한 지역이거든요. 득표율이. 네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은수미 시장이 2016년도 저하고 붙었었어요. 네. 시장 되기 전에. 붙었는데 제가 5,000표를 이겼어요. 은수미 후보. 네. 그때 패스트트랙 뭐 해가지고 은수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네. 굉장히 떴잖아요. 네. 근데 자기 텃밭인 민주당 저희 중원구에서 제가 5,000표를 이기고 네. 저 2016년 20대 국회 제가 네. 들어갔죠. 들어가시죠. 그래서 저는 본시가지 수정중원에서의 득표력에 대해서는 저만큼 센 사람이 대통령들도 없어요. 우리 보수 쪽에. 네네네. 전국적으로는 이기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참 완패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75표를 설사 성남시 전체에 이겼다 하더라도 제가 본시가지의 득표는 윤석열 후보께서 얻은 것보다 더 엄청 많이 얻을 수 있죠. 네. 본시가지. 네. 분당은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저는 저의 이제 뭐 경력이 네. 뭐 분당에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경력들이 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코로나 특위 위원장 국민의힘에 네네. 뭐 의사협회 회장 네. 또 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네. 이런 걸 보면 분당에
딱 아주 안성맞춤 캐리어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쪽 다 예, 맞춤형. 본시가지의 득표력과 네. 분당에서의 그 어떤 그 맞춤형 네. 후보가 아닐까. 아하, 네. 저는 저 아니면 솔직히 제가 네. 감히 네. 저는 성남이 절실해서 그래요. 네. 제가 후보가 본선 후보가 안 되면 네. 우리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각각은 자기 자리에서 다 훌륭하세요. 네.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네. 있고 변호사로서 이재명과 잘 싸운 변호사분도 네. 계시고 또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겨야 되는 거죠. 성남시는 네. 무조건. 그렇죠. 네. 김병옥이 나오면 이길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우리 경기도 공심이나 네. 우리 중앙당의 공심이나 네. 당 지도부나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중차대한 선거인데 이 이제 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마지막으로 이 포부 앞으로 계획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의 이 상식과 공정이 바로 서는 그러한 시험대가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의 성남시장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남시장은 성남의 이제 일기 분당 신도시 그 재건축 등을 비롯해서 많은 엄청난 주민 간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깨끗하게 또 바르게 또 잠재력을 키워서 발전시키면서 또한 이 이재명 시장 8년과 은수미 시장 4년, 12년의 민주당의 한 정당의 이제 시정을 집권했던 것에 대한 그 정말 이 바로잡고 청산하고 틀린 것을 고치는 이러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수술을 제가 정말 사선이고 뭐고 다 떠나서 제가 초심으로 제가 학생 때 운동하면서 감옥도 갔고 또 의사협회 투자하면서 감옥도 갔고 이런 모든 정열과 열정, 헌신, 희생을 바탕으로 성남시를 만들어내고자 나섰습니다. 성남시장 잘 우리가 돼야 윤석열 새 정부의 힘이 실려서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 여러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살펴보시고 정말 성남시장만큼은 우리 정권 교체 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는 그런 6.1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하고 관심이 쏠리는 성남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저희도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그리고 성남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나 비리 밝혀지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우리 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